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도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 오늘은 엑세스바이오, 우리들 제약,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 그다음 바이오톡 스택, 그다음에 삼보산업 이렇게 5종목 준비했고요. 영상을 찍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엑세스바이오부터 볼게요. 자, 엑세스바이오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이죠. 사실 엑세스바이오 하면 우리들 제약, 우리들 제약이 엑세스바이오의 뭐 대주주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엑세스바이오가 대장으로 움직이고 그 뒤를 항상 우리들 제약이 따라다니는 그림을 보여줬던 모습이었고, 최근에는 이 강한 상승 후에 뭐 시장의 영향도 있었고, 또 한 번 이 백신이 개발된다라는 개발 소식이 좀 들리면서, 사실상 코로나가 종식된 것도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 2단계까지 격상을 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 또한 이 미국 그 대통령이 바뀌었죠. 대통령이 바뀌면서 또 한편에 이 청사진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코로나는 여전하지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나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좀 움직이는, 뭐 항공주든 은행주든 그런 종목이 움직이면서 사실상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시젠, 뭐 랩지노믹스, PCL, 뭐 또 등등등, 뭐 유바이오로직스도 조금 빠지고 있었죠. 제가 기존에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뭐 오늘 또 다시 또 준비했고요. 오늘 또 슈팅이 한번 나왔으니까 그에 반해서 이 엑세스바이오는 슈팅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전에 요 자리에선가 맞나요? 요 자리에선가 제가 이 엑세스바이오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자리가 요 자리였거든요. 이 자리를 넘어서는지 꼭 체크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이 자리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42,500원이었나요? 월봉 맞네요. 42,500원. 그때 제가 그 자리를 넘어, 뭐 영상을 다시 보셔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위에서 올려오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 볼린저 밴드를 뚫고 지나가서 급등으로 가다가 다시 한 차례 안으로 들어오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 뭐가 된다? 저항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는 이상. 그러면 대부분 이 고점 부근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 일단 맞고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꾸준하게 눌리는 그림이에요. 10월 13일부터 꾸준하게 10월 13일 이 흐름을 이 업종 차트로 보더라도 뭐 현재는 뭐 많이 좋은데, 10월 13일이면 요 자리에요. 요 자리. 여기서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해서 현재 시장은 올라왔지만 백신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미래에 대한 청사진, 대통령이 바뀌면서 주가가 올라왔지만 사실 진단키트는 전혀 올라온 게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 지수와 영향을 보면 이렇게 밀려서 한 차례 누르고 이제 주가가 올라와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인데 진단키트는 한 차례 더 민 꼴이에요. 그죠? 더 민 꼴이고, 기존에 제가 이 종목을 요 자리죠, 19,900원 2만원 부근에서는 한 차례 지지가 나올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오늘 또 조금 더 밀렸다라는 거, 그리고 오후에 좀 가짜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을 밀었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강하게 내면서 또 가짜 뭐 긴급한 뉴스로 수능을 앞두고 1,100명의 고등학생들이 코로나 확진이 됐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시장에서 반응을 하니까 손절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상 수능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 1,100명이라는 인원 자체가 확진을 될 만한 데가 없어요. 무슨 종교 집단도 아니고. 그죠? 그래갖고 좀 얼척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855포인트 지지 자리 라인이죠. 865, 그 다음에 855였는데 이 855포인트를 지지하자마자 갑작스러운 반등이 올라왔어요. 결국에는 밀고 싶을 때까지 밀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가짜뉴스까지 포함을 해서 뭐 그런 부분인데, 어찌됐든 이 액세스바이오 기준으로 보면요, 자 월봉을 보면 차트가 많이 깨졌어요. 실제적으로 큰 상승을 내놓고 몸통을 만들어 놓고 이 위에서 좀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한 차례 더 빠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슈팅은 분명히 나왔지만 결국에 종가가 그렇게 좋지 않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여기 뭐 한 번 조정은 있을 수 있고 다시 한 차례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누르는 자리가 현재 연출이 됐고, 웬만하면 이 자리에서 좀 지켜주는 그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한 번 더 누른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강한 상승을 뽑아놓고 한 차례 누르는 A파, B파, C파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이번 달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번 주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금, 목요일 금요일만 지나면, 잠시만요, 날짜가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까지네요. 월요일만 지나면 이번 달 봉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밀어내는 흐름을 보일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밀어내고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그림을 그릴 거냐. 이래나 저래나 이 파동의 하락은 이제 곧 끝날 거다. 조금 더 밀고 오를 거냐, 아니면 이제 이 자리 부근에서 이번 달 안에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서, 이 결론이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서 이 파동의 하락을 마무리 지을 거냐, 그게 아니면 다음 달 한 차례 더 밀어놓고 밑꼬리를 달고 올라올 거냐, 이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상승을 하고 파동 A, B, C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이제 이 파동만 견디면 그 다음 파동이 한번 남아있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정 못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와야 돼요. 최소 26,000원 정도까지. 지금의 자리에서 올라오면서 24,000원이 또 한 차례 저항은 되긴 하겠지만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어찌 됐던 간에 주가가 더 빠지더라도 지금 현재 이 월봉상의 기준으로 보면 조정이에요. 좀 하락의 폭이 컸다라는 것 뿐이지,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 자체도 하락하고 있죠. 중간에 만약에 여기서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다, 지금 이번 달 봉에서 강하게 들어오고 다음 달 한 차례 더 누르더라, 그러면 털고 나간 게 맞아요. 하지만 근데 지금의 모습으로는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크게 빠졌다라는 건 매수세가 확실히 없어졌다라는 거고, 조그마한 거래량,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는 물량을 던져서라도 던지게 되면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매도가 나오면 누군가는 산다라는 개념이긴 하지만 위로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격적인 매수세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시장이 좋지 않거나 조금만 밀어도 주가가 하염없이 빠진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강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얼마 안 빠진 것 같지만 요런 자리 하나가, 요런 작은 음봉 하나가 5%예요. 요런 봉은 15%, 10% 이상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고점 대비해서 최소 얘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바닥권으로 하면 60% 이상 빠진 거예요. 자, 지울까요? 고점 대비해서, 바닥 대비해서 지금 현재 자리가 한 거진 80%네요. 여기 기준으로 보면, 이 밑에 기준으로 보면 한 70% 이상은 빠진 그림이에요. 근데 뭐 엄밀히 따지면 밑에서부터 기어 올라왔으니까 여기 자리에서부터 보면 그래도 한 70% 정도, 60, 70 이상 주가를 하락시켰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올라왔던 시간만큼 뭐 했다? 하락도 했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자리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끝난 거예요. 뭐만 모자라다?
수급만 모자라다라는 거예요. 뭐? 강력한 매수세. 그러니까 이 종목을 끌어올리기 위한 뭔가 뭐라 그럴까요? 모멘텀이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모멘텀. 즉 재료. 이슈, 재료, 명분이 없다라는 거죠. 명분이. 그러면서 한 차례 더 밀었어요. 그죠? 기존의 흐름으로 좀 보면 요렇게 박스를 쳤던 그림이었거든요. 당초에 박스를 쳤고 사실 요렇게 행보하다가 못해도 요 정도 자리 혹은 이 자리 안에서 떨어졌던 만큼 여기 떨어졌던 자리를 옆으로 돌려보면 요 정도예요. 그죠? 요 정도 자리예요. 그러면 못해도 이 안에서는 슈팅이 한번 나왔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나오긴 했는데 이 위에 있는 저항을 못 뚫었다라는 거죠. 뭐 주봉이나 월봉에서 맞고 떨어진 그림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여기서 물량이 나갔거든요. 최근에 들어왔던 물량이 여기서 나갔어요. 이 물량이 나가고 나서 사실 떨어지면서 들어온 물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고 현재는 여기서 슈팅을 강하게 한번 쏴줬어야 되는데 이걸 쏟아 말았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한 번 더 내린다. 즉 횡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보단 밑으로 빠질 확률이 높다고 분명히 말씀을 항상 드리죠. 그러면서 주가가 한 차례 밀렸어요. 밀렸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저는 19,800원을 이번 주 혹은 이번 달은 지지를 할 거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오늘 뭐 장중에 또 뉴스 그런 말도 안 되는 찌라시가 나오면서 한 차례 더 밀렸던 뭐 그렇다고 해서 액세스바이오만 밀린 건 아니죠. 전체적으로 다 밀렸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번 주 못해도 이 종목이 이 27,000원 못해도 21,000원 위로만 올려다 놓고 종가가 마무리 된다면 그래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인 거고요. 한 차례 조금 더 밀려서 18,500원에서 잡아줄 거냐. 그게 아니라면 음, 19,500원은 오늘 찍고 오늘 딱 종가네요. 19,500원에서 딱 지지를 한 모습이긴 한데 한 차례에서 눌려서 18,500원이냐 그게 아니면 17,2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다. 밀릴 수는 있지만 저는 이 종목이 여기서 끝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일단 이 월봉상의 큰 월봉이죠. 월봉상의 큰 이 파동의 이 지금 2파 조정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밑꼬리만 달고 올라와주는 그림이 나오면 가장 금상첨화인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주봉상에 보더라도 여기서 위아래 이렇게 꼬리가 달았죠. 도찌가 나왔죠. 그럼 여기서 자리를 잡는 부분이다. 즉 위냐 아래냐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왔는데 여기서 밑으로 밀었어요. 밑에서 올라오는 21선을 위에다 놓고 시가가 형성되니까 저항을 맞고 눌린다란 눌리는 그림이고 현재 이 주봉상에 보더라도 이격도를 여기 있던 이격도를 일단 다 줄였죠. 근데 여기 이격도만 조금 남았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밀었다가 여기도 이 평을 밑으로 꺾어서 한 차례 역배열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이격도를 줄이면서 이평을 돌릴 거냐 그리고 밑에 있는 이평선들은 치고 올라올 거냐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볼 거냐 아니면 여기서 밑꼬리 달고 올라오면서 여기 나중에 더 큰 상승을 혹여나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이격도를 벌려놓은 자리를 만들어 놓을 거냐의 관점인데 백신의 기대감이 커지고 시장이 올라가면서 사실 이 종목이 더 크게 갈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저는 좀 기대했어요. 사실 예전에 이 제2의 신풍제약 해서 제가 액세스바이오, 유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또 한 종목 뭐 있는데 이 세 종목이 다 슈팅이 최소 20-30%는 나왔거든요. 유바이오로직스만
10% 정도밖에 안 나오고 눌렸어요. 액세스 바이도 결국에는 올라왔고요. 근데 신풍 제약만큼은 못 올라왔기 때문에 제2의 신풍 제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인데, 글쎄요. 저는 오늘 한국에서도 셀트리온이 상승을 하면서 내년 봄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백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확신이 조금은 떨어지곤 있는데, 저는 조금 좀 이 백신에 기대감이 있은 후에 그래도 한 몇 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는 다시 한 차례 이 진단키트 종목들이 좀 움직일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랩지노믹스, 시젠, PCL 지금의 자리에서부터는 분할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영상을 좀 많이 찍었던 부분인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제 심리를 건드리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이 주봉상 그림을 보면 글쎄요, 여기 최근에 들어왔던 물량에 대해서는 그래 나갔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한번 들어왔던 물량 여기서 나갔고, 그리고 이 물량을 여기서 채웠고, 다시 이 물량이 여기서 나갔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사실 밑바닥에서 들어왔던 물량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럼 굉장한 폭이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누를 수는 있다라는 이 근거는 나오거든요. 왜 이래나 저래나 계좌를 여러 개 운영하는 거니까 여기서 분명히 여기까지 수익 나는 종목, 이 메이저 세력이 들고 있는 계좌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물량을 따지자니 너무 갭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털고 나가도 손해볼 건 없다라는 거지. 여기에서 들어왔던 물량만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런 기준에서 좀 본다라는 거고요. 어찌 됐든 간에 최근에 여기서 나왔던 이 거래량 이후에 이 주가를 상승시켰던, 여기까지죠. 이 주가를 상승시켰던 이 거래량을 보면요, 시작이 여기고 그 다음이 여기에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떨어질 때 이 거래량의 반값도 아직 나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온 물량도 아직은 좀 남아 있을 수 있겠구나. 왜? 여기서 나가긴 했지만 결국 여기서 다시 채웠거든요. 여기서 다시 채웠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좀 물량이 빠져나가긴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 여기에 있는 물량은 남아 있는 부분인 거고, 아직은.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현재 자리가 주가가 이제 빠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가 기존의 박스였고, 요 자리죠. 요 자리가 기존의 박스권이었고, 이 박스권을 깨고 나서 여기서 장대음 보론을 밀어버렸죠. 깨고 나서 여기가 지금 저항이 되는 부분이에요. 2만 5 얼마예요? 25,500원이죠. 그럼 사실 얘가 추세가 바뀌려면 25,500원 위로는 올려다 놔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와서 중간값을 그어놓고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는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았지만, 그죠? 어떻게 보면 이 하단, 기존의 하단을 깨고 내려앉았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강하게 음봉이 한번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종목이, 그리고 거래량 터지면서 그래야 이 종목이 털고 나갔구나, 끝났구나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지금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 차례 내려오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긴 하지만 여기까지는 너무 멀어요. 지금의 자리에서도 최소 30% 이상은 더 빠져야 된다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그렇게 빠지고 나면 뭐 한다? 다시 한 차례 올라올 때 여기가 강력한 저항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 자리가 강력한 저항이 된다.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는 사실 여기가 지금 저항, 말 그대로 여기가 박스권인 거고, 여기가 박스권이고, 밑에 기존의 저점을 만들었던, 한 차례 원을 그렸던 요런 자리 밑바닥이 요 자리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어느 정도 박스권이고, 이 밑에 살포시
한 차례 더 눌렀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자리인데 최대한 빠르게만 올려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매도의 매물이 강력해, 그러니까 굳기 전에 흔들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시간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시간적으로 별로 없다. 시간이 좀 없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관점인 거고, 최대한 빠르게 이번 달 안에는 여기 22,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올려다 놔야 된다. 22,500원 요 자리까지는 한번 올려다 놓는 그림을 보여줘야만이 다시 한 번 더 이 박스권을 확인하는 그림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못해도 이번 주 못해도 2만원 위로만, 왜냐? 원래 저점을 제가 생각했던 자리가 요 자리 19,800원이니까 뭐 이거야 금방 올라올 수 있겠죠. 더 이상 밀리지만 않는다면. 그죠? 그럼 이번 주 2만원대 확인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22,500원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올 때 이 25,500원을 넘기지 못하면 여기에 대한 또 박스권이 하나 생길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최대한 빠르게 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려줘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런 모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여기서부터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누군간 여기서부터 뭐 했다? 들어왔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개인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 우리 같은 일반 개미. 우리 같은 일반 개미가 들어오고 기존에 올렸던 메이저 세력이 여기서 털고 나갔다라면 종목은 끝난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된다. 그런 거였다면 굳이 여기서 이 박스를 한 번 더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눌러버리면 눌렀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거래가 강하게 터져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서 지금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인 거죠. 여기서 한 차례 잡아 올리는 그림만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우리들 제약. 우리들 제약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엑세스바이오를 쫓아다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야, 멈췄나요? 아닌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가끔 끊기네요. 자, 우리들 제약은 엑세스바이오로 쫓아다니는 게 뭐 대주주라고 할 수 있죠. 한당 1파동 나오고 2파동 나오고 3파동이 강하게 나오고 나서 주가를 다 밀었어요. 다 밀어서 내려왔거든요. 그죠? 근데 웬만하면 얘가 좀 강하게 갈 종목이었다면 요 자리에선 지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못해도 어디? 요 자리에선 한번 지지가 나왔어야 돼요. 왜? 1파동 나오고 2파동 나오고 3파동 강하게 쏟고, 그리고 나서 이 윗자리에서 말 그대로 1파동의 고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다가 뭐 했다? 결국에는 다시 눌러버렸죠. 그죠? 결국엔 다시 눌러버렸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가 1파동이라고 친다면 여기 3파동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거든요. 1파동 나오고 원래 1.5배 정도면 여기까지인데 이만큼이 더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3배 정도가 나왔다. 2배 반이나 3배 정도가 3파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나오는 5파가 이 고점을 못 넘길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얘는 그래나 저래나 이 종목은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를 이탈하면 이제 나가리예요. 11,200원. 이 자리를 이탈하면 지금 당장의 이 수급으로 만들었던 이 차트의 흐름은 나가리다. 왜?
기존에 한 차례 올렸다가 여기서 박스권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박스권을 하나 만들어 놓고 요런 그림이죠. 여기서 박스권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올라오면서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하나 또 만들어 놨고, 그리고 그 마지막이 이제 여기에 대한 박스권이거든요. 요렇게 요런 그림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주가가 빠져나왔다 올라오다가 맞고 떨어지고 다시 한 차례 내려왔다가 여기서 강하게 뚫어 올린 다음에 한 차례 고점을 확인했다가 못 뚫는 그림이 나타나니까 한 번 더 눌러서 바닥까지 또 상단 때리고 다시 바닥을 찍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자리예요. 그럼 얘는 11,2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현재는 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확률이 당분간은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중간값을 그거 보면 요 자리죠. 요 자리면 얼마예요? 13,500원. 13,500원을 빠르게 올려다 놔야 된다. 즉 이 엑세스바이오가 22,500원을 올려다 놓는 것처럼 얘도 13,500원을 올려다 놓는 그림이 조만간 한번 나와야 된다. 이해되시죠? 조만간 한번 나와야 된다. 밑에 대한 저점을 찍었어요. 확실하게 여기서 저점을 찍으면서 거래량이 강하게 터진 거는 없지만 터진 건 없지만 그럼 한 번 더 이 저점을 확인할 확률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 차례 눌렀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한 차례 누르고 나서 요런 그림, 그리고 다시 한 차례 요런 그림, 그러면 요렇게 모양 하나 만들죠. 그리고 다시 눌렀다가 올라오면서 요런 그림, 못해도 요런 그림을 한 번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하는 그림이에요. 얘도 이평선에 대한 이격도를 얘는 확연하게 줄였죠. 그죠? 아까 엑세스바이오랑 좀 다르죠. 엑세스바이오는 대장이니까 밑에 있는 이격도는 아직 남아있고 위에 있는 이격도만 이렇게 돌고 있었던 그림이었죠. 그죠? 그렇게 보셔도 되고, 이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는 월봉을 보더라도 꼭 엑세스바이오를 지금 현재는 엑세스바이오에 대한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슈팅이 나온 그림이지만 얘는 기존부터 꾸준하게 뭐에든지 엮여가지고 슈팅을 한 번씩 냈던 종목이에요. 그죠? 슈팅을 냈던 종목이고 그 슈팅 자체가 이번 슈팅은 희한하게 이 몸통의 길이가 짧아요. 다른 거에 다르게 몸통의 길이가 짧다라는 거고, 주봉으로 좀 돌아와서 보면요, 지금의 이런 모습이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요 자리랑 좀 비슷하게 모양을 만드는 것 같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해 보거든요. 요 자리. 요 자리와 좀 같은 모습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 강하게 쏟아내고 뭐 여기서 위아래 많이 흔들긴 했지만 결국엔 밑에까지 내려오면서 어디 처음에 눌렀던 이 자리죠. 이 자리를 지지를 하고 나서 슈팅을 한 번 더 뽑았거든요. 그럼 지금의 모습도 요 자리를 지지하고 나서 올려다가 위에 있는 단기 이평선을 맞고 한 번 더 밀리는 자리예요. 밀리는 자리예요. 그러면서 이 몸통을 깨고 내려앉긴 했는데 그 다음 밑에서 지켜줄 수 있는 이 자리 부분까지 한 번 더 눌릴 거냐, 눌릴 거냐, 여기죠. 몸통, 기존의 몸통 여기까지 한 번 더 눌릴 거냐. 그 자리에서 일단 지지가 나왔고 이 밑에 있는 저점이 11,200원 11,200원이면 딱 요 자리예요. 그죠? 이 자리까지만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자리예요. 한 번 더 밀려도 상관은 없긴 해요. 왜냐면 얘는 장기평선을 밑에다 깔아놓고 이제서야 밑에 있는 그 다음 장기 이평선들 위로 올라오려고 모양을 잡는 자리예요. 주봉이나 월봉상에 보면.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이 이격도가 벌어졌던 자리를 꺾어서 내려 앉히면서 뭐다? 이격도를 줄였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얘는 현재 꺾어서 이렇게 옆으로 가지만 밑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서 캔들만 잡아 돌려놓으면, 위로 돌려놓으면 얘네들이 꺾어서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밑으로 이렇게 가고
꺾어서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뭐가 된다? 정배열을 만들 수 있는 자리예요. 그죠? 그럼 한 차례 더 잡아 올릴 수 있는 그림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대신 고점에 대해서 미리 섣불리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얘는 진단 키트랑 엮여 있으니까. 근데 계속 백신 얘기가 나오면서 새 희망을 주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얘만 뜬금없이 진단 키트로 간다라는 것도 웃기거든요. 그죠? 그렇잖아요. 뭔가 시대적으로 아직 거래량이 남았고 가야 될 종목인데 못 가는 놈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 시대에서 받아주질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 혼자만 돈 써갖고 이 종목을 끌어올리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시기까지 주가를 흐물흐물 내리면서 밑에서 모아가면서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도 여기서 강하게 떨어지다가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한번 강하게 밀고 나서 뭐예요?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밀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슬금슬금 빠지는 거예요. 즉 강한 매도세도 없지만 강한 매수세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슬금슬금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각도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차례 돌릴 수는 있을 거다. 그런 자리가 1차적으로 요 자리일 거고, 요 자리 맞고 혹여나 떨어질 때 이 밑자리에서만 지지가 나온다면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 오늘 슈팅이 나왔죠. 오늘 이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 백신 임상 추진 소식에 오늘 좀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하면서 22,000원을 좀 넘어주길 바랬는데 못 넘었죠 오늘.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밀린 그림인데, 그래도 오늘의 이 흐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다. 얘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엑세스바이오나 뭐 그런 애들이랑 조금 다르게 얘는 강하게 슈팅 내놓고 여기서 한 차례 누르고 나서 이 안에 기존의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자리 꼭 넘어서는지 체크를 하셔야 된다. 체크를 하셔야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여기. 이게 말 그대로 얘는 상승을 강하게 해주고 중간에서 빠르게 한 번 더 치고 누른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종목들 보면 여기서 눌렸다가 올라오고 나서 뭐 눌러서 내려가서 박스를 만들든, 혹은 올라와서 누른 다음에 밑에서 박스를 만들다가 한 차례 더 누르거든요. 근데 얘는 위에서 만들어 놓고 하락을 얼마 안 시켜놓고 여기서 박스를 만들다 보니까 주가를 다시 한번 누르고 올라올 때 박스권 상단을 못 넘으니까 그대로 갭 만들면서 눌러버린 자리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요렇게 지금 원을 그리고 있는 자리예요. 여기서 강하게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 돌죠. 그러면서 요 언젠가요? 제가 또 요때 부근에서 한 번 더 이 유바이오로직스를 찍어서 알려드리면서 그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일이 맞나요? 유상증자였나 무상증자였나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 증자 주주배정 증자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이 이상 여기네요. 이 이상 주가가 하락할 일은 이제 없을 거다 라고 분명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한 번 더 올라온 자리예요. 그러면서 밑에서 추세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또 공부했죠. KPM테크든 초록뱀이든 기타 등등 하면서 밑에서 올라오는 이 장기 이평선을 이 5일선이랑 이탈을 하긴 했지만 결국엔 끌어올렸다. 왜? 캔들이 올라가면서.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이평은 캔들이 침범하지 이평이 침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자리를 돌렸으니까 여기가 뭐다? 단기적 혹은 추세적 바닥을 만든 자리예요. 여기서 슈팅이 한번 나왔다 다시 눌리면서 밀린다면 단기 바닥은 당연히 깨지겠죠. 당연히 깨지겠죠. 깨지겠지만 지금의 자리에서는 한 차례 눌렀다가 올려다 놓고 다시 한 차례 누르는 게 어떻게 보면 쌍바닥을 만든 자리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럼 여기가 좀 강한 지지라인이 된다라는 거고, 그런 지지라인을 여기서 단기적인 박스권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박스권을 좀 만들다가 그 자리를 오늘 돌파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웬만하면 19,300원을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 좋다라는 거고요. 다 지우고
19,300원짜리 정도 여기죠. 어디 한 번 눌렀다 몸통 만들었던 자리. 조금 더 눌린다고 하더라도 요 자리죠. 18,500원인데 18,500원까지 밀리기엔 너무 부담이 커요. 그러면 조금 더 올려서 요 자리 18,500원 제껴놓고 요 자리 18,800원만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뭐한다? 한 차례 얘는 더 올라올 수 있다. 어디? 기존의 이 박스권 중심값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확률이 높다 라고 판단하시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죽지 않았다. 제2의 신풍제약이 글쎄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장담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 시세를 줄 만한 이슈는 분명히 나타난다. 얘도 어떻게 보면 엑세스바이오 A파 상승 나오고 A파 B파 C파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더 누른 그리고 지금 상승 그러면서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섰죠. 그러면 이 자리에 대한 저항을 지금 확인하는 자리예요. 음봉 이 자리 뚫으면 그 다음은 이 자리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월봉도 한 차례 더 강하게 눌렀다가 어떻게 보면 이 엑세스바이오로 보면 요런 엑세스바이오가 요런 자리죠. 요런 자리죠 지금. 지워버리고 요런 자리죠. 그 자리를 현재 요렇게 메꾼 거죠 얘는. 요렇게 엑세스바이오. 그러면 이번 달 이렇게 땡기는 그림을 한번 보여주는 게 좋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엑세스바이오도 그런 관점인 거고요. 얘는 못해도 이번 달 2만원, 2,200원 위로만 올려다 놓고 끝나야 다음 달 한 번 더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200원 위로만 올려다 놓고 오늘 종가죠. 이걸 이번 달까지만 좀 유지해주면 좋다라는 거예요. 좀 더 좋게 유지해줄 거면 21,500원 위로 올려다 놓고 종가를 마무리하면 다음 달 기대해볼 만하다. 라고 생각하시고, 종목 대응하시면 되고요. 일단 바이오톡스텍. 최근 흐름 자체가 너무 좋죠. 그죠? 오늘 보니까 셀트리온을 좀 따라가더라고요. 셀트리온하고 뭔가 또 연관이 좀 돼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도 드는 모습이었고, 또, 최근의 흐름으로는 이게 독성 검증 계약을 맺었다. 유일무이하다, 이 회사가. 라는, 이슈로 좀 슈팅이 나왔던 부분이고, 참 기존에 사람 힘들게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올라왔다 하면 그냥 눌러버리고. 즉 요런 자리가 기존의 매집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매집을 하고 그거에 대한 슈팅을 강하게 쏟아낸 자리예요 지금. 그죠? 쏟아낸 자리고, 월봉으로 보면 이 기존에 이 고점 자리를 거진 다 온 부분인 거고, 상승했던 몸통 자리를 일단 넘기고는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이번 달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건데, 이래나 저래나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좀 이 상승이 좀 강하게 쏟아내긴 했고, 이번 달 월봉 자체가 너무 길게 뽑아내긴 했지만 기존에도 그런 모습은 당연히 나왔었던 거고, 그죠? 똑같은 자리죠. 똑같은 자리에서 나왔던 거고, 이때가 확연하게 매집이 잘 된 그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물량이 나간 그림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못해도 이 자리는 한 번은 뚫고 지나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대신 그게 이번 달에 연결이 된다면 금상첨화지만, 요렇게 끝나고 다음 달에 연결이 된다면 다음 달 못해도 이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뭐한다? 무조건 맞고 떨어진다. 결국엔 한 번 더 눌렀다가 요런 자리죠. 요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이 된다면 그 다음 또 한 차례 신고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그림이에요. 17,600원. 이해되시죠? 주봉으로 돌아오더라도, 그죠? 기존의 이 거래량에 비해서
확연하게 매집을 제대로 한 부분이에요. 뭔가 이번에는 기대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일 것 같고요. 원을 한번 그리고 그 다음에 눌렀다가 다시 한 차례 원을 그리고, 그죠?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렀을 때 요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죠. 눌렀던 자리, 그죠?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강하게 쏟아내는 자리예요. 여기서 다이렉트로 빠졌으니까. 여기는 쉬지 않고 빠졌잖아요. 여기서 한번 출렁이고 빠지고, 그래갖고 출렁였던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 꼬리 달았던 자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강하게 빠졌으니까 빠르게 올린다라는 관점인 거고, 거래가 그만큼 들어왔다라는 거면 한 번은 더 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그림이에요. 이래나 저래나. 이 자리 넘어서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 단기적으로 내일이죠. 내일 한 번 더 슈팅이 나온다면 21,000원 넘어서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라. 21,000원을 못 넘기면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 넘기고 22,500원을 뚫고 올라서면 뭐 한다? 또 한 번 정고점 확인하러 가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으로는 19,000원, 밑으로는 종가상 18,500원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온다면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 뭐 사실 어떻게 봐도 18,000원인데 18,000원까지는 좀 기다려봐도 되는 그림이긴 해요. 그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윗자리 기존의 고점을 지켜주는 그림이 좋다. 근데 좀 안 좋은 거는 분봉상 3번의 파동이 나오긴 했는데 이 파동 자체가 좀 약해요. 여기 두 번째 파동이 첫 번째에 비해서. 그럼 세 번째가 좀 더 강하게 쏟아내야 끝나는 부분일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모습인 거고요. 일단은 상승해주고 한번 누르고 올라왔다가 다시 누르는 자리, 그러면서 거래가 살포시 들어왔던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 오늘 종가 19,600원, 19,5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좋고, 그럼 한 번 더 빠르게 튄다라는 거고, 올라올 때 21,000원 꼭 넘기는지 체크하셔라. 이 자리 올라서야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19,000원 이해되시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수급은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자리에 대한. 그러면 밑에 이 자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지지를 받아야 한 번 더 슈팅, 아니면 지금 자리라든지.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삼부산업 가덕도 관련주죠. 기존에 뭐 어떻게 보면 영화금속, 동방성기, 영흥 이런 애들이 좀 움직이다가, 걔네들은 김해공항도 연결돼 있고 가덕도에도 연결돼 있고 있다가 김해공항이 전면 무산되면서 가덕도가 다시 각광을 받는 부분이에요. 이제 가덕도가 될 거다 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했거든요. 크게 상승했고, 최근의 흐름 보면요, 요날이죠. 요날 이제 저게 김해공항이 전면 백지화가 되면서 이 다음 날부터 이제 강하게 상승이 뽑아냈어요. 사실 위에서 내려오는 이 장기평선이 저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이 자리를 터치를 적은 거래량을 해놓고 다음날 갭 뛰어가지고 누르면서 이 장기평선 부분이 지지가 되면서 강하게 상승해서 올라오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얘는 이렇게 계단을 하나씩 만들었죠. 층 하나 만들고 다시 한번 층 하나 만들고, 그리고 나서 또 위로 올라오는 몸통에 대한 층 하나 만들고, 그죠? 층 하나 만들고 다시 올라오면서 이 자리에 대한 지지로 마무리를 쳤어요. 시간에서 좀 빠지긴 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보면요,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왔던 자리가 여기 세 자리예요. 어디? 1, 2, 3. 그죠? 1, 2, 3. 그리고 나서 단일가 3거래일을 갖고, 단일가를 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냥 앉아서
코 푸는 자리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단일가가 주가 올리기도 쉽고 빼기도 쉽고, 그러면 주가가 올라오면 팔면 되는 거고 밑으로 빠지면은 물량을 사면 되는 거고, 뭐 저는 그런 기준으로 보는데, 이 자리에서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고 나서 단일가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 자리를 절대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거래가 적으니까. 깰 수 있는 거래량이 안 되니까, 단일가로. 그러면 여기서 위아래 흔들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들어왔던 물량이 여기 세 자리에서 나갈 수 있는 그림이 전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 한 차례 더 뽑아내야 된다. 그 자리가 오늘 한번 나왔는데 거래량이 안 터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네 자리 동안 나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세 자리에 대해서. 그렇다면 한 번 더 위로 강하게 뽑아내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를 달아야만이 여기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나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지금 얘는 급등 차트고요. 앞차기 차트로 현재 5일선을 밟았거든요. 그럼 내일부터 슬금슬금 또 요렇게 강했던 급등은 안 나오더라도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슬금슬금 5일선을 밑에다 깔고, 그러면서 11선도 옆으로 꺾이면서, 대신 이격은 많이 벌어졌다라는 거. 그러면 한 번은 눌렀다가 다시 올리면서 뭐 한다? 거래를 터트리면서 여기 있던 물량이 나갈 수 있다. 대신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서 눌리는 그림이 한 차례 더 나온다면, 그런 자리까지가 많이 눌린다면 1400원대 1470원 정도까지, 요런 자리나 여기까지 밀리려나? 여기까지는 좀 안 밀릴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1400원대 요런 자리까지 한 번은 눌렀다가 1470이면 요런 자리네요. 요런 자리까지 한번 누를 수 있다. 왜? 이격도를 한번 낮춰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한번 강한 슈팅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슬금슬금 그냥 갈 거냐, 슬금슬금 그냥 갈 거냐, 한번 눌렀다가 올라올 거냐, 얘 기준인 거고, 얘는 월봉이나 주봉 보면요,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 상단을 그대로 맞고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모양을 만들어요. 여기 흐름 이후로 여기서 이렇게 한번 돌렸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번 더 돌리는 자리거든요, 지금. 그죠? 그럼 못해도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찍을 수 있다라는 관점인데, 중간에 그래도 저항이 나타나는 부분이 하나씩은 있죠. 2150원. 못해도 2150원 정도, 혹은 요 자리 2200원까지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는 있다. 왜? 얘는 기존부터 그런 끼가 있었다. 모양을 계속 그렇게 만드는 끼가 있다. 월봉을 보더라도 하락하면서 뭔가 슈팅이 한 번씩 나온다는 거죠. 하락 매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추세를 이렇게 만들면 딱 들이맞는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찍고 밀릴 수도 있는 거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지켜보실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죠? 좀 부담스럽긴 하죠. 요런 그림이거든요, 현재. 뭔가 하락 매집의 모양이거든요. 그러면서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 뭐 유상증자를 많이 받았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환사채를 많이 썼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그림은 그런 모습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역배열이라서 얘가 이제 강하게 가진 못해요. 요런 그림은 나타나지 않을 거다. 왜? 이평이 역배열이니까. 뭐 어찌됐든 한 번 더 상승하고 다시 한 차례 뭐 한다? 바닥까지 눌러 놓을 거다. 이게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하셔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강한 건 여기서 강하게 뚫어놓고 이평을 밑에다 깔아놓고 종가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차례 눌리면서 이 구름대를 넘겼으니까 구름대 상단이 뭐가 된다? 지지가 된다. 그렇게 지지를 받고 한 차례 더 올려놓는 그림이거든요. 대부분 그냥 단기적으로 나왔다가 바로 죽일 차트였다면
요런 그림을 만들었을 거예요. 윗꼬리를 분명히 뚫었었고 윗꼬리를 달았지만 밑에다가 모양을 만들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요런 그림이 한번 나왔겠죠. 요런 그림이. 그리고 나서 올라오더라도 그 힘이 강하지 않다. 이래나 저래나 아직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런 자리를 한 번 더 도전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그죠? 못해도 2,000원은 한 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대신 눌렀다 갈 거냐? 한 번 더 눌렀다 갈 거냐? 아니면 슬금슬금 올라갈 거냐? 혹은 한 번 빵 하고 터트리면서 거래량 붙여놓고 결국 윗꼬리 달면서 내려올 거냐? 그러면 단기적으로 먹고 튄 자리니까요. 단기적인 수급이 어느 정도 먹고 나가는 자리인 게 수익 실현하는 자리가 되니까 그런 자리는 정리를 하고 다시 내려왔을 때 지지하는 거 거래량 크기 보고 그때 또 한번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래나 저래나 이격은 많이 벌어졌으니까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다. 대신 여기서 강하게 한번 확 뽑아내고 조정을 줄 거냐? 그게 아니면 한 차례 눌렀다가 올라갈 거냐? 그런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녹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여나 이 종목 리딩이나 공부방에 관심이 있다면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세요.